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식의 계산입니다. 앞 단원에서 우리는 소리의 속력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더 나아가 기온이 X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이 초속 0.6x 더하기 331m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문자가 달라졌냐고요? 온도가 영어로 temperature이니까 x 대신 t로 써야 맞는 게 아니냐고요? t든 x든 상관없습니다. 두 문자는 어차피 변수, 즉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상자 같은 존재이니까요. 여기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0.6x 또는 플러스 331을 단항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수만으로 이루어진 단항식 플러스 331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단항식 0.6x에서 문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 0.6을 문자 x의 개수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단항식을 한자로 풀었으면 하나 단, 항목 항, 식, 식자를 써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음 중 단항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단항식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기의 식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답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과 6번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3의 경우 숫자 1과 문자 x가 나눗셈으로, 그리고 6의 경우 문자 a와 b가 덧셈으로 연산되어 있기 때문에 단항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6번 식과 같이 여러 개의 단항식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조금 막막한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단항식의 하나 단과 반대되는 개념, 즉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마늘 다자가 떠오르시죠? 예, 마늘 다자를 사용하여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다항식,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여러분, 단항식도 다항식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다항식의 정의에서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즉, 단항식도 다항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단항식 3x가 다항식 3x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다항식에서 각 문자의 개수 및 상수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수와 상수항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다음 물음의 답을 문자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하고 각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 응용수학의 기본은 바로 글로 된 문장을 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과 땡땡을 더하면 이라는 문장은 덧셈 기호로,
그리고 땡땡이 땡땡으로 된다라는 문장을 등호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주어진 문장 내용을 사칙연산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응용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기 1과 2의 물음에 대한 답을 문자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도 함께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의 경우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10리터에서 X리터들이 컵 2잔의 물의 양을 뺀 값과 같습니다. 그렇죠? 즉,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10 빼기 2X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이고 상수항은 10입니다. 그렇죠? 2번입니다. A팀의 점수는 현재 득점한 30점과 추가로 득점한 점수, 즉 2점슛 A개, 3점슛 B개를 넣었을 때의 점수의 합과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A팀의 점수는 30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의 개수는 2, B의 개수는 3이며 상수항은 30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수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어떤 단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그 문자의 차수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단항식 X, X의 2승, X의 3승의 경우 곱해진 문자의 개수는 각각 1개, 2개, 3개입니다. 즉 단항식 X, X의 2승, X의 3승의 차수는 각각 1차, 2차, 3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차수라는 용어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원래 차수에서 차는 순서를 의미하는 한자인데 일반적으로 X에 대한 단항식 X, X의 2승, X의 3승처럼 순차적으로 수식을 다루기 때문에 차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수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단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뜻하므로 한자어의 의미인 순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차수와 지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수는 하나의 문자가 거듭하여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므로 단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차수와는 다른 개념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예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수에 대한 퀴즈입니다. 주어진 단항식의 차수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거듭 제곱을 곱셈식으로 표현하여 해당 식의 문자가 총 몇 개 곱해졌는지 확인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단항식의 경우 어떤 문자가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그 차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특별히 지정된 문자가 없다면 단항식의 차수는 모든 문자에 대한 개수를 말하지만 문제에서 특정한 문자를 지정하였다면 그 문자에 대한 차수만 언급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에서 문자 A에 대한 차수, 4에서 문자 X에 대한 차수를 구하라고 주문했다면 단항식 3과 4의 차수는 각각 3차와 1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정된 문자 이외의 문자들은 모두 상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수의 기준이 되는 문자는 변수입니다. 만약에 A가 상수일 경우 단항식 AX의 제곱의 차수는 바로 문자 X의 차수인 2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엔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항식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차수는 과연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차입니다. 즉,
다항식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차수는 2차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은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가장 큰 단항식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로 정의합니다. 특히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말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다항식은 1차식, 즉 1차 다항식까지입니다. 2차 다항식부터는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 문자가 포함된 다항식에서는 중요한 문자, 즉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그 문자를 기준으로 다항식의 명칭이 결정되는데 이를 그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 이외의 문자들은 모두 상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들 읽어보셨죠? 잠시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항식 y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4가 x에 대한 다항식일 경우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일까요? 그렇습니다. y의 차수가 아닌 x의 차수를 읽어야겠죠? 바로 1차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할 경우 이 다항식의 차수는 y의 차수인 2차가 될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다항식의 차수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에 버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쉽게 용어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식에 있어서 단항식, 다항식, 상수항, 계수, 차수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학자들은 항상 개념을 쉽게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각종 용어와 기호를 만들어내어 수학적 개념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려고 애쓴다는 말이죠. 다항식과 관련된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의 계산을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 수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정의함으로써 수학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항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상수항, 문자가 아닌 수로만 이루어진 항. 계수, 수와 문자가 곱해진 식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다항식,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차수, 단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다항식의 차수, 차수가 가장 큰 단항식의 차수. 1차식, 차수가 1차인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 문자 x를 포함하는 다항식으로서 x는 변수이며 x 이외의 문자는 상수인 다항식. 여러분, 이번엔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단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하여 숫자끼리 곱한 후에 그 결과값을 문자 앞에 개수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다음 곱셈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하니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 아닌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군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주어진 곱셈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 법칙을 적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곱셈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몇 개 더 풀어볼까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
가끔 많은 학생들이 분배 법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배 법칙의 방향인데요. 등호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즉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모두 분배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엔 단항식과 단항식, 단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해 볼까요? 우선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변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 1식에는 교환 법칙을, 2식에는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눗셈식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1차식과 숫자의 나눗셈 규칙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변형한다. 2. 곱셈의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여기서 수를 문자 앞에 쓴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계산 또한 단순 작업에 불과합니다. 즉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식 계산을 잘 못한다고 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산 연습만 하다가는 수포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규민이는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하면서 3점 슛과 2점 슛을 각각 A개씩 넣었다고 합니다. 규민이가 넣은 점수는 총 몇 점인지 문자 A에 관한 다항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3점 슛을 A에게 넣었으므로 3점 슛으로 득점한 점수는 3A점입니다. 그리고 2점 슛을 A에게 넣었으므로 2점 슛으로 득점한 점수는 2A점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합하면 규민이가 넣은 총 점수를 문자 A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3A, 2A와 같이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동류항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동류항은 같을 동, 무리 류자를 써서 같은 무리의 항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사실 동류항은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요. 이쯤에서 단항식의 덧셈식 3x 더하기 2x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항식의 덧셈은 땡땡 법칙에 의해 계산됩니다. 연산 법칙 중 하나인 이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다음 동류항의 계산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단항식의 덧셈이 쉽게 계산되었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분배 법칙을 활용하여 다음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동류항을 찾아 개수끼리 더하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복잡한 식을 계산해 볼까요? 네, 괄호를 풀어 동류항끼리 모은 뒤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항의 동류항은 상수항입니다. 잠깐, 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경우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후 괄호 안에 항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것은 괄호식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많은 학생들이 빨리 풀려다가 종종 계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천천히 실수 없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언제든지 연습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의 계산에 있어서 분배 법칙과 동료항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분배 법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어떤 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및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다항식에 적용하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식, 즉 동류항끼리 쉽게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동류항의 계산도 일종의 분배 법칙에 해당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단원을 마무리하기 전에 풀이 과정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제대로 쓰지 않고 대충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률도 훨씬 낮을 뿐더러 틀린 답을 도출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풀이 과정을 제대로 기록한 학생의 경우 정답률도 높으며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되짚어 금방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이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단항식, 다항식의 개념,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입니다. 이 내용을 엔딩 화면으로 띄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